정말로 오랜만에 큰 제작비를 들인 한국 영화 하얼빈이 개봉했습니다. 2024년에는 파묘와 범죄도시4, 베테랑2 정도가 국내 대작 영화로 분류될 만 했는데요. 그런데 새 작품의 제작비는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150억 정도였기 때문에 300억의 제작비를 들인 이번 하얼빈이야말로 올해 한국 영화들 중 가장 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인 만큼 흥행에 대한 압박도 강했던 것 같습니다. 하얼빈은 원래 2023년 12월에 개봉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의 개봉 연기를 하면서 1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야 개봉을 하게 되었는데요. 최근 한국 영화 시장 상황이 너무나 안 좋다는 점에 더해서 외계인과 더문,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와 유령 등의 대작에서 연달아 흥행 실패를 맛보았던 CJ ENM의 배급작이라는 점이 이번 하얼빈의 성공 여부를 더더욱 중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얼빈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랬지만 정말로 안타깝게도 작품의 완성도는 솔직히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영화를 보는 내내 인물들이 어떤 동기를 갖고 행동하는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안중근 의사가 숭고한 신념을 갖고 의거를 했다는 사실은 보통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인전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화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영화적인 논리 안에서 관객을 설득할 의무가 있죠. 다시 말해 영화는 이야기를 통해 어떤 인물이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시각적인 연출을 통해서 지금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영화적인 연출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얼빈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완전히 실종되어 있습니다. 영화는 안중근이 어쩌다가 복수심에 불타는 보통의 독립군들과는 다르게 만국 공법을 지키는 것에 그토록 엄격한 철학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 전혀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영화 속에서 안중근은 처음부터 그냥 그런 사람으로 등장할 뿐이죠. 안중근은 위인임으로 사사로운 복수심에 휘둘리지 않고 마찬가지로 위인임으로 죽음에 이를 것이 뻔한 작전임에도 오히려 자신이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며 동료들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안중근의 그 신념과 희생이 아무리 숭고하다고 해도 정작 영화가 그 숭고함의 이유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그 숭고함의 마음을 뺏길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얼빈 속의 안중근은 위인으로 존재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관객들과 감정을 나누는 영화적인 인물로서는 존재하기가 힘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건 안중근뿐만이 아닙니다. 일본군의 모리소자 또한 대체 왜 그렇게까지 안중근에게 집착하게 되었는지 영화는 그 과정이나 이유를 전혀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안중근에게 전쟁 포로로 석방당한 다음 일본군으로 돌아가서 해당 사실을 추궁당하며 개인적으로 치욕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해당 경력이 오점으로 남아서 출세길이 막히게 됐다든지 같은 그런 장면이 제시돼서 안중근을 향한 복수심을 갖게 된 이유를 설명해 줬으면 모리소자의 그 집착이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없이 2시간 내내 안중근을 집착적으로 쫓아다니기만 하니 대체 쟤는 왜 저러나 싶어져서 그의 작전 과정에서도 아무런 위기감이나 긴박함을 느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건 이창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안중근과 정반대의 신념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도 대체 어떤 지점에서 그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더 나아가 고귀한 인간으로까지 존경하게 되었는지가 전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중근을 보낸 다음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장면에서도 그 어떤 감동이나 공감이 느껴지지를 않죠. 마찬가지로 우덕순이나 김상현, 공부인 같은 주요 인물들 또한 그들이 대체 어떤 동기를 갖고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되었는지 전혀 설명되지 않으니 그들이 배신을 하든 헌신을 하든 그 무엇을 하든 그 어떤 감정적인 이입 없이 그저 남일 보듯 지루하게 영화를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이 영화를 재밌게 봤다고 말씀하실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분들이 느끼셨던 재미나 감동은 아마도 영화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원래부터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위인들을 향한 존경심에서 만들어진 것일 겁니다. 다시 말해 영화가 그분들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영화의 감동을 직접 만들어낸 쪽에 훨씬 더 가까운 것이죠. 그런 지점에서 만약 이 영화의 주인공이 안중근 의사가 아닌 허구의 인물이었다면 이 영화를 재밌게 보셨다는 분들의 반응도 지금과는 아주 많이 달랐을 겁니다. 그러니 이 영화는 영화 자체의 힘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 갖고 있는 힘에 너무나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얼빈의 또 다른 단점은 너무나 많은 장면들이 오롯이 대화로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거의 모든 장면들은 고정된 카메라 앞에 인물들이 서거나 앉아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적인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장면들에는 시각적으로 유미한 정보를 주는 장치가 등장한다거나 카메라의 구도로 상황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이런 시각적인 연출 요소가 거의 전무합니다. 그렇다면 대화 자체의 밀도라도 높아서 대화만으로도 영화 안에 충분한 긴장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사실 대화의 내용이랄 것도 별다른 의미가 없는 비상적인 내용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영은 어찌 되었소? 아직 연락이 없소? 같은 단편적인 문답을 수도 없이 반복하거나,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같은 무의미하고 뻔한 대사를 남발하면서 인물들의 심리나 행동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모조리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인물들은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NPC처럼만 보이고, 대화에 아무런 정보와 구체성이 없으니 배우들은 애꿎은 담배만 계속 태우면서 텅 비어있는 대본의 빈틈에서 뭐라도 채워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는 장르가 조금 많이 다르긴 하지만,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그 안에서 배신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점이 비슷한 인터스텔라와 비교를 해보면 문제가 확연하게 보입니다. Sorry, Murph. Go back to bed, babe. I thought you were the ghost. No, it's not a ghost. It's gravity. 인터스텔라의 거의 모든 대사들은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얼핏 보면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대화 같으면서도 You gotta figure it out. I'm not always gonna be here to help you. You look after our place for me, all right? All right? 자세히 보면 그 안의 인물 간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정보를 포함하고 앞으로의 전개에 중요한 단서를 제시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죠. Dr. Brand and Edmonds. They close? I wouldn't know. Is it 90% wouldn't know or 10% wouldn't know? 이렇게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대사들에도 중요한 정보들이 자연스레 담겨져 있다 보니 Edmonds went down 3 years ago. 관객은 그 대화를 바라보면서 각 인물들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I really believe Edmonds is the better prospect. 그 인물이 어떤 이유에서 특정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And what if the world didn't show promise? Hence the bravery. You don't have the resources to visit all 12. How about man? Dr. Mann, well, he's remarkable. He's the best of us. He inspired 11 people to follow him on the loneliest journey in human history. 심지어는 악역에 가까운 인물의 동기마저도 이해하게 만들어서 그 행동에서 실체감을 느끼며 그 악행의 결과를 조마조마하게 바라보도록 만들죠. 다시 말해 잘 만들어진 대사들은 표면적인 역할과 심층적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인터스텔라에는 그러한 대사들이 가득 차서 관객들이 이야기를 따라가면서도 복잡한 상황까지 자연스레 이해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Messages span 23 years. Lois says that I have to let you go. 거기에 더해서 인터스텔라는 주인공이 숭고한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는지까지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가 포기한 것은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어서 그의 고통에 깊게 공감을 하면서도 차마 우리가 쉽게 감내하지 못했을 그의 희생에서는 특별한 숭고함을 느끼도록 만들죠. 그래서 인터스텔라는 완벽한 허구의 이야기임에도 관객은 영화 속의 인물이 마치 실존하는 것처럼 느끼며 그들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얼빈에는 그런 허구 속 인물들보다도 훨씬 더 숭고한 실존 인물들이 등장하는데도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포기해서 어떤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지를 제시하지 못하여 그들의 숭고한 희생에서도 별다른 감정적인 연결점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죠. 지겨울 정도로 이어지는 그 수많은 대화씬의 분량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인물들 사이의 관계나 인물 개인의 행동 동기, 그리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몇 장면들에서는 배우들의 개인기로 분량이 채워지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토 히로부미를 연기한 릴리 프랭키의 캐스팅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릴리 프랭키는 그 특유의 자유분방한 바이브로 복합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것이 강점인 배우입니다.
그런데 하얼빈에서는 거의 모든 장면을 제자리에 서 있거나 앉은 채로 딱히 입체적으로 보일 만한 구속도 없는 전형적인 캐릭터를 연기하느라 그의 장점이 발휘될 틈이 전혀 보이지를 않았죠. 그러다 보니 한 번은 이토 히로부미가 부관과 대화를 하면서 눈치를 몇 번 보다가 두고 있던 바둑판을 밀어버리는 장면이 뜬금없이 지나가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건 자기 연기를 보여줄 틈을 찾지 못한 릴리 프랭키가 답답한 마음에 한번 애드리브를 해봤던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대본이 제공해주지 못하는 캐릭터의 입체감을 배우 스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하얼빈이 내놓는 관점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그런 입체적인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장면은 그저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런 연출로만 다가옵니다. 그런데도 그 장면이 최종 편집에 그대로 들어가 개봉을 했으니 그것 자체가 연출 방향에 고민이 많았던 이 영화의 상황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얼빈을 이런 식으로 연출하신 것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근현대사를 다룬 영화들은 하나같이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뜨겁다 보니 진중하게 접근해야 할 역사 속의 인물이나 사건들마저도 상업적이고 오락적으로 이용했던 것이 부정 못할 사실이었으니까요. 실제로 하얼빈의 초창기 기획은 K-포물, 즉 비밀스러운 작전을 긴박하게 그려내는 오락물로 기획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미노 감독이 연출을 맡으면서 해당 기획을 반대했고 그 대신 안중근의 고통과 좌절에 집중하는 지금과 같은 결과물이 나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뜨겁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좋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차가울 필요는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텅 비어서 썰렁한 것과 날카로워서 냉철한 것은 구분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하얼빈은 딱히 날카로운 시선 같은 것은 보여주지 않는, 그래서 텅 비어서 썰렁한 쪽에 훨씬 더 가깝게 느껴졌죠. 하얼빈의 국내 손익분기점은 약 650만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요즘의 여러 상황을 보건대 아마도 당분간은 300억 원대의 대규모 한국 영화는 보기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하얼빈의 흥행이 어디까지 갈지 굉장히 걱정스럽고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